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3대 수건 사업 중 하나였던 연금제 시행을 본격화하기 위해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통일 선교 사역을 진행하는 모퉁이돌 선교회가 통일 이후 북한의 대규모 주민 이탈을 대비하는 재난 구조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전국의 기독 교사들이 모여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학생 지도와 선교에 대해 논의하는 전국교사 여름 연찬회가 개최됐습니다. 백석대학교가 세계 잼버리 대회 참가자들을 위해 교내 기숙사를 제공했습니다. NCCK 교육위원회가 최근 교권과 관련된 사건들과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 상황에 대해 입장을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본격적인 목회자 연금제도 시행을 위해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연금준비위원회는 안정적인 기금 운용과 정착을 위해 타 교단들의 연금 운영 방안을 공유하고 목회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정성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목회자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연금제 시행 제2차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7일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는 앞서 진행된 서울권역 제1차 공청회에 이어 충청, 경상, 전라, 중부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공청회에는 이승수 기획실장, 공규석 유지재단 부이사장,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편집국장이 나서 발제와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공청회는 기존 주요 교단들의 연금제도 장단점을 분석해 보다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에 주력했습니다. 퇴직연금 시스템으로 가서 내가 매달 돈을 내고 거기에 은행 이자보다는 더 높은 어떤 혜택을 줘서 그런 어떤 노후의 목돈이라도 하나 들고 나갈 수 있으면은 조금 더 나은 노후 보장을 만들어가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참석자들은 목회자 연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주요 교단 7곳을 분석하고 총회에 적합한 기금 운영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백석총회가 9,700여 교회, 13,000여 명의 목회자가 활동하는 대형 교단으로 성장한 만큼 교단 규모에 걸맞는 목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론회에선 안정적인 연금제도 정착을 위해 총회뿐 아니라 교회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소한 자립교회 이상의 교회들이 1% 이상을 연금에 적립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총회 주일원금의 일정 금액을 반드시 적립을 하는 약속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들의 노후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모든 교회와 총회가 함께 실현을 해나가고 있다는 건데 연금 적립을 지키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지만 연금제도는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총회장님이 연금준비위원회 측은 백석총회가 한마음으로 준비할 때 안정적인 연금제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모든 목사님들에게 대한 애우이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힘을 모으면 다른 교단들이 우리 교단의 연금재단을 벤치마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회는 그동안 3대 수건 사업으로 꼽았던 유지재단 설립과 총회 간 헌당을 완료하고 마지막으로 목회자 연금제도 시행을 본격화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백석총회 설립자 장종현 총회장은 향후 10년간 총 100억 원을 출연해 은퇴를 앞둔 목회자들과 백석교단을 이끌어갈 차세대 목회자들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금준비위는 1, 2차 공청회에서 모인 의견을 수렴해 내달 제46회 정기총회 보고 후 시행안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 전 세계가 기후위기로 국가적 재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교계가 앞장서 도움의 손길을 뻗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재난 구조를 통해 어려움을 돕는 일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런 상황에 북한 통일 선교 사역을 진행하는 모퉁이돌 선교회와 NGO 단체 투게더 네트워크가 정기 재난 구조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장정훈 기자입니다.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해 국제사회가 다양한 재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폭우와 폭염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며 국가적 재난에 장기간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통일선교단체 모퉁이돌 선교회와 구조 NGO 단체 투게더 네트워크는 국제재난구조 IDRN의 훈련을 개최했습니다. 훈련은 총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주최 측은 인도주의적 지원 방안, 재난지역 돕기 등 4가지 구조 분야를 나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의료, 중장비 운용 등 전문 분야의 구조가 아닌 구호품, 의료품 지원과 부상자 돌봄 등 일반 분야의 재난 구조를 교육했습니다.
수강생들은 구조 매뉴얼을 배우며 재난 현장의 어려움을 수습할 방안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복음이 들어가려면 어쨌든 그들이 쓰러진 육체적인 아픔을 같이 구조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 단계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작업으로 좀 훈련 받은 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감사한 것 같습니다. IDRN은 세계 재난 현장의 정보를 공유하고 통일성 있는 활동을 펼치기 위한 모임으로 모퉁이돌 선교회는 2012년부터 한국에서 IDRN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1,900명의 수강생을 배출했으며 터키와 우크라이나 등 해외 재난 현장과 강릉과 울산을 비롯한 국내 재해 피해 지역에 투입됐습니다. 모퉁이돌 선교회 디모데 목사는 이러한 구조 방안이 북한을 향한 선교 사역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어려움을 돕는 일이 곧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말씀도 필요하지만은 또 한쪽에는 그들한테 당장 필요한 건 먹을 거, 입을 거다 이거죠. 근데 지금 저는 우리는 북한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재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육적인 그런 재난 상태를 채워주기 위한 그런 물과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준비하자. 모퉁이돌 선교회의 신바울 목사는 선교의 가장 좋은 수단으로 구조 활동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복음 통일과 재난 구조를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인식, 이 재난 국복은 바로 복음과 선교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고 순수 이건 재난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 북한을 대하면은 북한 선교에 더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모퉁이돌 선교회는 IDRN의 최종 목표를 통일 이후 북한의 복음화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훈련생들을 배출해 국내외 재난 현장에서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12일 국제재난구조훈련을 수료하는 수강생들은 IDRN의 수료증을 받으면 국제단체의 인증을 받게 돼 자원봉사자의 자격으로 재난구조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현재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 3%를 밑돌며 사상 최저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 학교의 교육과정과 사회 문화적 변화는 일선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는 기독 교사들에게도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국의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진우 PD가 보도합니다. 한국교육자선교회가 주최하는 전국 여름연찬회가 7일부터 3일간 부산 경성대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달할지 고민하고 함께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연찬회와 함께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한 캠프도 마련됐습니다.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이 영적으로 재무장하고 또 전문성을 함양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대하면서 정말로 더 참 실력 있는 선생님 뿐만 아니라 영적인 어떤 소명감에 찬 그런 선생님으로 교단에 서기 위한 그런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2차례, 2차례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연찬회는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정성국 회장의 대담을 비롯해 다양한 주제별 강의와 심령 부흥회로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교총회장과 대담 시간을 통해 학생과 교사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 각자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가 교육의 문제에 의해서 당면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서울에 집회를 하시고 어려움들을 서로 토로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전 국민이 또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많이 깨닫게 되는 그런 기회가 또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에 동참하여서 치료가 되고 힐링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날 부흥회에서 복음의 전달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한 호돈교회 김문은 목사는 이 자리에 모인 교사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제자에게 사랑을 전할 때 또 다른 제자에게 사랑이 전달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교사들을 격려했습니다. 여러분들 설화에서 여러분 선한 영양연간에서 많은 제자들이 또 제자들이 일어나서 세계 역사라 물줄기가 보물지도가 계보가 달라지는 여러분에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소망이 여러분들의 어깨에 걸리기 때문에 최고의 선생님으로서 이 영광스러운 교직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국교육자선교회는 학원 선교에 앞장서는 교사들을 위로하고 열정을 회복시키기 위해 겨울 연찬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이진우입니다.
백석대학교가 전북 새만금 야영지에서 철수하는 잼버리 대회 참가자 중 1,600여 명이 교내 기숙사에 머물 예정이라고 8일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이날 오전 80여 명이 입소했으며 스웨덴과 마다가스카르, 벨기에, 니카라과 등 각국 대원들이 백석대에 여장을 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석대는 숙소 지원과 더불어 도자기 만들기와 태권도 체험, K-팝 배우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장종현 백석대 총장은 우리 대학에 오는 손님인 만큼 철저하게 준비해 불편함 없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친지에 방문했다는 생각으로 대원들이 머무는 동안 가족의 사랑을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교육위원회가 8일 최근 교권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NCCK 교육위원장 김한호 목사는 입장문을 통해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학교를, 교회를, 우리 사회를 모두의 권리와 존엄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계를 기반으로 공동체적 공간을 만드는 것이 기독교의 지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사회를 바꾸자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교회와 성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대한독립에 헌신한 외국인을 주제로 한 기념우표 약 62만 장을 오는 14일 발행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광복절 기념우표에는 선교사의 얼굴이 올랐습니다. 올해 기념우표에는 영국에서 태어난 캐나다 의학자이자 선교사인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의 초상이 담겼습니다. 스코필드는 1919년 3.1운동 첫날부터 사진을 찍고 기록해 해외에 알렸으며 제암리교회 방화 학살 사건 현장에도 찾아가 일제의 만행을 보고서로 남겼습니다. 1970년 별세한 뒤엔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 애국지사 묘역에 안장됐습니다. 구TV 전북본부 소식입니다. 전주비전대학교가 청소년들의 미래 비전을 위한 비전 온 캠프를 열었습니다. 기독교적인 바른 직업관을 세워 청소년들의 미래 비전을 설계하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기독교 청소년 100여 명이 참석해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기존의 영성 수련 프로그램과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직업 체험 교육은 참가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적성 발견과 진로에 대한 탐색, 그리고 영성까지 같이 한 프로그램 안에 녹아져 내린다고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다가 좋은 방향들을 한번 좀 결정을 하고 같이 협력해서 사역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취지로 저희가 좀 진행을 했습니다. 김영선 교목은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이 너무 좋아서 추후 새로운 캠프를 열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준 것 같아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원들이 8일 전국으로 흩어졌습니다. 잼버리 조직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156개국 3만 6천여 명의 대원들은 버스 1,022대를 이용해 새만금을 떠나 경기, 충남, 서울, 전북 등 전국 각지로 분산됐습니다. 이들은 총 8개 시도에서 각각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인원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18,000여 명, 충남 6천여 명, 서울 3천여 명 등입니다. 당초 지난 6일 새만금 일대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K-팝 콘서트는 오는 11일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게 됩니다. 새만금 잼버리의 폐영식도 이곳에서 공연에 앞서 진행됩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10일 오전부터 11일 새벽까지 우리나라를 지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8일 기상청에 따르면 카눈은 10일 오전 9시 경남 통영 서쪽 30km 해상까지 북상한 뒤 북서진을 거듭하면서 12시간 뒤 북한 평양 북동쪽 70km 지점에 이를 것으로 파악됩니다. 카눈은 국내 상륙 시 강도 강을 유지하며 전국에 폭우와 강풍을 동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오전 내륙 전체와 대부분 해상에 태풍 예비특보가 발령됐고 가장 먼저 영향권에 접어들게 될 제주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 근무에 돌입했습니다. 정부가 교사의 구체적인 생활지도 방안을 담은 고시를 마련 중인 가운데 교육계에서 수업 방해 학생을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교육부는 8일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을 위한 포럼을 열고 교직단체와 현장 교원, 학부모 간의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토론 중에는 교사나 다른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학생들에게 교사가 신체적 제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학생이 정신적 질환으로 문제 행동을 계속할 경우 학부모에게 진단검사와 치료를 의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 지도가 더 이상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이달 중으로 고시를 마련해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대공원에서 1급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시베리아 호랑이 수컷 한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8일 서울대공원에 따르면 2013년 6월 동물원 맹수사에서 태어난 시베리아 호랑이 수호가 6일 오후 갑작스럽게 숨졌습니다. 대공원 측은 당일 평소처럼 생활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던 수호가 방사 후 내실로 돌아가라는 사육사의 유도에도 움직이지 않아 응급 진료를 했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공원 측은 정확한 폐사 원인 파악을 위해 병리학적 검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에서 최근 수년간 경찰관의 과잉폭력 대응이 잇따라 논란이 되면서 경찰관의 직무집행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올리는 이른바 경찰 감시 유튜버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간 7일 경찰 감시자로 불리는 유튜버의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그러면서 이러한 영상은 2020년 발생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계기로 부쩍 인기가 높아졌다며 경찰의 업무 수행 방식에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거리 예술로 유명한 영국 런던의 브릭 레인이 한때 중국 공산당 이데올로기의 선전 문구로 뒤덮여 논란이 일었습니다. 현지 시간 7일 AFP 통신에 따르면 지난 주말 사이 브릭 레인의 한 벽면에는 중국 공산당의 12가지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이 빨간 스프레이 페인트로 새겨졌습니다. 벽면 사진이 온라인상에 공개되자 비판이 이어졌고 이후 벽면에는 중국 정부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판하는 글귀와 포스터 등이 더 씌워졌습니다. 예술의 거리가 한순간 이데올로기의 장으로 변하면서 지역의회는 이날 오전 친중 글귀와 반중 글귀를 모두 지웠습니다. 중국군이 연일 대만을 겨냥한 군사적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만 매체들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현지 시간 8일 전날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대만 주변 공역과 해역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용기 11대와 군함 5척을 포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달 대만 주변 공역과 해역에서 포착된 중국군 군용기와 군함이 각각 83대와 57척으로 파악된 가운데 군 관계자들은 이 같은 활동이 특정 지역을 분쟁지대로 만들기 위한 회색지대 전술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약 20년 뒤 미국에서는 백인이 인구의 과반을 차지하는 다수 인종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전망입니다. 미국 정치 매체 더 힐은 현지 시간 7일 미 인구조사국 자료를 인용해 2045년이 되면 비히스패닉계 백인 인구는 총 49.73%로 전체 미국 인구의 절반을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비율은 2050년에 47.81%로 더 떨어지고 미성년 인구로는 40%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더 힐은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며 Z세대는 백인이 다수 인종 집단인 마지막 세대가 되고 그 다음인 알파 세대부터는 소수가 다수인 세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입추란 말이 무색하게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는데요. 금요일까지 사흘간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조금 내려가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무덥겠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33도, 강릉 2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광주 34도, 대구와 부산은 31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태풍 카눈의 예상 경로와 세력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우선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국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태풍의 세력을 먼저 실감한 일본은 스쳐 지나가는 정도에도 철도 운영을 중단하며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피해를 입고 수습하기보다 예방하는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